근데 교수님, 이렇게 보면 사실 요즘도 아까 법이라는 것이 사람과 이 사회에 물흐르듯이 흘러가게끔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잣대라는 것이 요즘에도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모두에게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 뭐 어떤 분께서는 만 명에게 평등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지금보다도 더 과거이기 때문에 이 경국대전이 그때 당시에 관리나 사대부들이 이게 있어서 자신들한테 더 유리하게 적용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반 사대부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 경국대전에 보게 되면 그 서자 문제를 갖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아,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신분제, 그다음에 남녀차별, 서자 이런 게 다 그냥 아예 딱 못 그렇죠. 박힌 예, 거네요. 서자 이때. 문제가 아예 들어가 있어가지고 서자들은 문과 시험을 볼 수 없다, 대과 시험을 볼 수 없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예, 예. 자기네들 입장에 맞게 딱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니까 예. 서자들이 어떻게 관직에 나가기도 어렵고 또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죠.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서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 뭐 역모를 꾀하는데 많이 나서기도 하고 그 유명한 홍길동전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의 어떤 적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권익을 유지하기 위한 법전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호전에 보게 되면 호전의 특징이 이제 세금 제도에 대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런 세금과 관련해서 양반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그 법전에 경국대전 안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그런 법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유식하고 호가호위하고 뭐 이렇게 그럼요. 되네요. 그러니까 이 경국대전이 참 이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양반들에게 유리하게 되고 또 세조가 사감을 갖고 는 것도 또 존재해요. 예, 예.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이제 그 단종을 죽이고 나서 정말 많은 역모들이 일어났잖아요. 특히나 그 앞에 이제 김종서라고 하는 대장군을 죽였을 때 예. 김종서 이분이 이제 원래 문과 출신이긴 하지만은 야인들을 갖다가 여진족들을 격파하기 위해서 두만강, 압록강 일대에서 근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정말 그 뛰어난 이런 명장들을 부하로 많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지지 세력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상당했었죠. 예. 특히나 이제 이시애 같은 사람, 뭐 예.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이시애가 이제 역모를 일으켰을 때 그때 이제 남이 장군이 가서 그 역모를 다 예. 막았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세조가 집권을 하고 나서 서북 지역에 있는 무사들 예. 이 사람들이 역모를 꾀했다. 이시애가 서북 쪽 사람들인데 서북 지역 무사들은 묵과 시험을 볼 수 없게 만들어놔요. 아예 그냥 제도적으로 그걸 만들었다는 거네요. 그렇기 법으로. 때문에 그 제도가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야 그 제도를 없애버려요. 뭐 그러니까 거의 수백 년 동안 그렇죠. 서북 지역 예. 출신들은 무사가 될 수 없었던 그렇죠. 지역 차별 이런 것도 있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그러니까 양반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과 제도를 균형 발전하는 건 있는데 그런데 세조가 무과에 한해서 나머지 지역은 다 지역 균형 발전을 하지만 서북 지역 무사들에 대해서는 절대 과거 시험을 볼 수 없게 만든 본인의 어떤 개인 감정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좀 안타까운 뭐 정말 잘못된 일인데 그런데 또 여기에 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반들의 철저하게 세금 문제, 돈 문제, 그리고 군대 문제, 자기들은 이제 군대 안 가는 거. 요즘도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세금 막 네. 감면하려고 하고 있고 네, 군대 안 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때도 똑같았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다. 그걸 비슷비슷하네요. 갖다가 법전으로 넣어서 저쪽에 자기들 이익 중심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죠. 뭐 결론적으로 지금과 비슷한 게 기득권 세력들,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건 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제도에 법으로 아예 명시를 해서 자신의 방패막이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뭐 최근에 그 대통령 시행령으로 법을 또 무력화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법과 또 그 법을 또 이용한 시행령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면 시대가 흘러가게 되면 법전 내용도 달라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고 아니 왜냐하면 35년째 그 5년 단임제 대통령 그 권력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선 시대에도 그 경국대전이 시대에 따라서 변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경국대전이 좀 변遷됐는지 그 변천사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조선시대는 4대 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국대전이 있고, 경국대전, 예, 영조 때 속대전, 속대전, 예, 그리고 정조시대 때 만들어진 대전통편, 대전 고종 때 이제 대전회통.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공통은 이제 대전이죠, 대전. 예, 예. 큰 법전. 이 큰 법전은 그대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속대전이 만들어지고 대전통편, 대전회통이 만들어지는 건데 나중에 이제 대전회통을 보게 되면 그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예전에 석사 과정 다닐 때 이 대전회통을 이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경국대전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원본이다. 한자로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완된 내용이 있어요. 속대전에. 그러면 가로 열고 속 진짜 그렇게 써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대전 통편 이렇게 써 있고 마지막에 이제 대전회통은 따로 있지 않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전회통을 보게 되면 경국대전, 속대전 그리고 대전통편, 대전회통이 다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 예, 법이 예. 이제 그렇게 조선시대 때 되어 있는데 그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시대가 변하잖아요. 예, 예. 특히나 이제 임진왜란이 예, 예, 맞습니다. 생기고 터지고 병자호란이 터지고 나서 어떤 그 신분제도도 많이 흔들리게 되고 또 양반 사대부의 어떤 질서 체계도 많이 흔들려져 예, 나가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실학의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요즘으로 치면 실학자들은 이제 진보적 학자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예. 진보적 학자들이 이제 조금 더 어떤 그 백성들을 위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지금 세금제도 잘못됐다. 왜 양반들은 세금 내지 않느냐? 양반들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서울 철폐하자 뭐 예, 이런 얘기하고 서울 예. 철폐도 당연히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을 갖다가 혁파해야 된다. 이 백성들의 어떤 인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정 문제라든가 또 사회의 어떤 구조적 모순들 이런 걸 갖다가 혁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과거 300년 전에 만든 법 체계로다가 유지될 수는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조대에 들어와서 속대전이라고 하는 경국대전의 잘못된 점 혹은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가 보완해서 개정된 거예요. 개헌이네요. 예, 개헌을 예, 한 거죠. 개헌을 한 개헌이네요. 건데 예, 예.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만약 헌법을 개정하자 친다 하면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 예, 예. 예. 모든 그 국가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예. 이런 내용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제 개헌이 된다면은 뭐 5년 단임제를 권력 구조 문제를 어떻게 하냐? 4년 중임제로 바꾼다던가 내각제로 하냐? 예. 4년 지금 이제 중임제냐? 아주 이거 일반 국민들 잘 모르시는 내용이 검찰청장이 맞는데 검찰총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검찰청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총장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그 검찰 그 총장으로 헌법에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헌법을 개정할 때 검찰총장, 검찰총장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아주 미세한 부분들까지 있는데 그러나 기본 원료는 예, 그대로거든요. 그걸 갖다 계속 보완하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바꿔내는 것처럼 조선시대 때도 경국대전이 갖고 있는 중요한 근간들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그 시대에 맞는 내용들 하려고 이제 뭐 시장이 활성화된다. 예, 예. 그럼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어떤 그 시장에 부여되는 뭐 세금 제도를 새로 한다던가 예. 아니면 유통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다던가 또 화전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토지를 개간하는 내용들. 예, 그럼 예. 개간된 토지의 주인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세금 제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갖다 국가 운영 체제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내용들 또 국방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죠. 예, 예. 국방과 관련된 이제 세금 제도나 이런 여러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바꾸냈는데 주로 이제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전 관리들의 인사 또 뭐 과거 시험 제도 예, 여러 예. 내용들 이거는 당시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호전
예, 호전 예. 부분은 이제 그 세금과 관련된 내용,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분야가 많이 이제 개정이 되는데 개정의 어떤 핵심은 바로 백성들 중심으로 백성들의 이익에 맞게 바뀌어내는 것들 이게 바로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 영족대 속대전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이후에 엄청난 사회적 변화 이 속에서 그 역사적, 사회적 어떤 하나의 산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도 정조 때 대전 통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고 속대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무려 350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영조 다음의 국왕이 정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40년도 되지 않은 속에서 정조가 대전 통편이라는 개헌을 한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까? 다시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대전 통편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호전이에요, 역시. 호전. 예. 그 세금 문제. 그렇죠. 뭐 세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 대한 이제 인권 문제 이런 예. 게 이제 근간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조대부터 시작해서 실학이 엄청 발전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실학자들이 대거 등용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진보 학자들이 뭐 청와대도 대통령실로 뭐 예, 간다거나 아니면 뭐 내각에 들어가 있다거나 예, 예. 그래서 그런 그 내각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을 이렇게 법제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현실화시키는 여러 정책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예. 바로 이제 진보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정책으로 나타나는 뭐 이런 현상들인데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진보적 시각을 갖고 있는 실학자들이 이제 대거 예, 조정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아주 양반들만을 위한 비합리적인 그런 제도들을 갖다가 바꿔내는 것들 그리고 특히나 조선 후기 이제 정조대에 들어가게 되면 민의 성장이 급속도로 빨리 예, 예.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 예, 국민들. 백성들, 백성들이 음. 이제 당당하게 막 양반 사대부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가 있었다고 할까? 그때 예. 당시에도 또 정보화 사회 이런 게 또 새롭게 형성됐었네요. 정조 때 들어오게 되면 이제 훈민정음을 엄청 활성화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목판으로다가 다량으로 인쇄를 해서 찍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때 처음으로 책장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아, 그때 처음으로 책장사가 그렇죠. 등장하나요? 정조 때 처음으로 예. 책장사가 등장하는 거죠. 예. 뭐 요즘으로 치게 되면 뭐 춘향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예. 것도 다 그때 나오는 거예요. 홍길동전, 수호지, 서유기 뭐 이런 다- 것도 다 정조 때 예. 들어오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 문자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런 지식과 정보가 대중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똑똑해지겠죠. 당연하죠. 예, 그러면은 기득권 세력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지금까지 잘못해 온 것들이다.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반영하는 과정에서 바로 대전 통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정조가 앞에 정확하게 속대전 만들고 39년 만에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뭉개고 갈 수도 있었죠. 그 앞에 그쵸. 350년 지나서 만든 법전인데 그 지금 이제 안 만들어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제 군주나 꼭 당시 집권 세력들이 어떤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어떤 백성들의 이익을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 내용으로다가 제도 개선을 해 나간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경국대전 그리고 개헌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거 조선시대가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국민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과거이지만 사실 오늘에 적용해도 그대로 얘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아쉽기도 한데 저희가 시작할 때 그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제 헌법 개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께서 이 김진표 국회의장 발 이 지금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만약에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주되게 어떤 거를 중심으로 논의가 해야 되는지 이 말씀 꼭 좀 듣고 싶습니다. 87년도에 그 7년 단임제 전두환 전 대통령 그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신군부 세력이 만들었던 7년 단임제를 당시에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당시 체육관 선거였었잖아요. 체육관 선거를 장충체육관 모여서 국민들이 직접 하는 직선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투쟁을
우리가 호헌철폐 투쟁이라고 했죠. 헌법을 뭐 호헌, 예, 철폐. 지킨다. 뭐 이렇게 했던 그 호헌철폐, 호헌에 대해서 철폐해야 된다라고 참 저 그때 많이 뛰어다녔어요. 예. 예, 제가 86학번이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많이 다녔는데, 그 내용들 속에서 이 직선제를 통해서 5년 단임제로 만들었던 것, 당시에는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시점에선 이미 바뀌었어야 될 내용이다. 아까 정조가 대전 통편 만들었을 때가 39년이었는데 지금은 35년이 지났죠. 그렇죠. 예,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바꿨어야 되는데, 그렇죠. 개헌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예. 때 제대로 못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그 개헌 논의가 나온 것들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제 그 정치가 안정되려면은 4년 중임제로 가야 돼요. 예, 4년 중임제로 가야 맞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남북 관계와 관련된 개선 내용들, 평화 헌법으로 만들어지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여기에 더해서 저는 우리가 지금 세계 열강들 속에서 특히나 이제 그 미국 중심의 어떤 예. 그 한미일 동맹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것들이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내용 그 국가들 속에서의 경쟁 관계, 대립 관계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현 시대에 예, 예.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번 새로 개정되는 헌법 내용에서 평화체제와 중립제도, 중립국가의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같이 넣어놓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또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건 여야 중진 협의체라고 하는 거. 예, 예, 예. 조선시대 때 원상제도라고 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원상제도. 예, 원상제도라고 뭐 하는 것이 5선 이상 딱 아예 규정을 가이드라인을 정했더라고요. 예, 원상제도. 그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정승들이 예, 이제 또 혹은 퇴역적 정승들이 다시 조정으로 들어와서 임금을 대신해서 정치하고 그들이 결정한 내용들을 아예 정책으로 만들고 시행하는 내용들인데 사실 이게 뭐 의미 자체는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권력의 사유화가 될 수 있고 제대로 된 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야 중진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그 해서는 안 된다. 거꾸로 바로 이제 여당 야당 대표들이 예, 바로 예. 대통령하고 같이 해서 국정을 갖다 협력하고 논의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개헌은 국민들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국민들이 뜻하는 바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발 개헌과 조선의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한 법전의 개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교수님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법 개정, 개헌은 무엇보다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또 미래 비전을 담아야 되고 특히나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담겨진 개헌이었지만 바로 국민들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고 물 흐르듯이 만들 수 있는 개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8월 24일입니다. 6번째 역사 토크 투데이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준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7번째 주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